네, 독해 문장 읽기라고 하는 것부터 갑니다. 독해요. 많이 중요해진 부분이죠. 그쵸? 중요해진 지는 한 3, 4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어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 7개, 8개씩 나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법 문제 자체가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고쳐쓰기까지 들어가서 어법이 고쳐쓰기에 조금 필요하다 해도 한 3문제. 이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는 지금 독해입니다. 독해에서 한 12개 정도 화법장만 뺀다 하더라도 10개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고 독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공무원 시험은 좀 힘듭니다. 좀 힘들어요.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수능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능은 지금 단락이 한 5에서 6단락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분 지금 그 수능 저희가 시험지 보고서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문이 다 나오고요. 여기도 전체 다 지문이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여기도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길게 나오는데 또 어렵게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어가 그쪽에서 난리잖아요. 수능 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이 정도 안 가요. 우리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의 지문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 만약에 단락을 말했을 때 좀 길다 그러면 3단락. 3단락 정도 나오면 우리 뒤로 넘어가요. 와, 너무 길어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도 훨씬 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술, 과학, 그쵸?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구과학이라든가 뭐 의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막 수능 쪽에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막 이런 거잖아. 피가 막 심장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흘러가지고 막 정맥류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막 우심방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 우리는 어느 위주로 나오게 되느냐? 인문, 사회, 예술. 인문, 사회, 예술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비문학 문제책 많이 푸시고 나중에 더 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쪽으로 책을 사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대신 고3권 사지 마세요. 고3권은 여러분들 그냥 고생만 정말 많이 하시고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고 내가 얼마나 독해를 못하나만 확인하시고 우리한테 별로 효용 가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1 아니면 기본편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랑 맞아요. 그런 거 우리랑 맞으니까 그런 걸 나중에 문제집에 없었을 땐 그런 거 사가지고 보시고 지금은 우리 학원에 있는 비문학 333 이런 책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 좋아요. 저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걸로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문, 사회, 예술 그리고 철학 이놈의 철학을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그쵸? 근데 너무 어려운 철학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비문학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얘는 철학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근데 수능 문제 아무리 기초편을 타더라도 걔는 막 지구과학도 들어가 있고 막 의학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푸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쉬워졌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수능에 비해서 쉽다. 할만하다. 하면 는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의 정말 큰 하나는 독해인데 독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시간이요. 시간 싸움이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태까지도 시간 싸움이었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에 한 지문이에요. 그래도 수능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길게 내놓고 문제가 한 3, 4개 붙어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한 문제에 한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읽고 한 문제 풀고 지문 읽고 한 문제 풀고 이렇게 가셔야 돼. 하나를 지문을 읽어가지고 2, 3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뭐 고쳐쓰기, 화법 그런 게 제가 속담을 하고 관용어를 하고 한 이유들은 다 시간 줄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줄이라고 말을 했더니 이게 단순 계산을 하셔가지고 20문제를 우리가 20분 동안 푸니까 1분에 한 문제? 그러면은 시간을 막 정해. 아침에 3문제씩 풀라고 그랬었으니까 내가 시간 3분 정해놓고 막 풀어. 그 효과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간을 줄이려고 막 읽어. 그러면 다 틀려. 근데 꼼꼼히 읽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지문이 굉장히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꼼꼼히 읽으면요,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정확성이에요.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꼼꼼히 읽어가지고 내가 독해를 하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고쳐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들어가고, 어법도 들어가고, 이랬을 때 걔에서 좀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좀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푸는. 그래서 시간 싸움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실전 동형 모의고사 막 이런 게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읽은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시간 정하시면 그건 망합니다. 시간으로는 정확성도 잃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점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진짜 문제를 만약에 내가 하루에 3문제씩 풀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꼼꼼하게 푸세요. 꼼꼼하게 푸시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는 요런 식이었는데 내가 요거를 좀 틀렸구나. 요런 표현 방법을 얘네들이 좀 갖고 있구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첫 번째 정확성부터 올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시간은 개의치 마시고 푸세요. 개의치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문제를 좀 풀어봐. 공무원 문제를 풀어보고 야 누구나 다 풀더라. 글만 읽고 있으면 다 풀더라. 야 내가 풀어봤는데 불구하고 야 80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시간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선 푸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막상 시험 때 들어가가지고 다른 과목까지 다 합쳐서 행정법과 영어와 한국사와 다 합쳐서, 그리고 맨 처음에 국어 시험지를 우리가 맨 처음에 국어가 나오니까 1회 때 푸는 거랑 달라요. 그들이 막말하는 건 진짜 막말하는 겁니다. 나머지까지 다 붙여가도 100분 동안 풀어봐. 그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는 지금 한 발 한 발 간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할만하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과 정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정확성만 먼저 잡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막판에 들어가서 그쵸? 막판에 들어가서 그때 잡는 것이다. 이게 정확성이 올라가고 글 읽는 게 좀 보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좀 비슷비슷해. 문제 내는 부분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가시면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공부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옛날에는 그냥 문제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푸십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확 바꿨어요. 확 바꿔서 뭐부터 갈 거냐면 문장 읽기부터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못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글을 읽으세요. 근데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다 읽고 나서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다 표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표시해야 될 거, 내가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문장이라고 하니까 마침표 하나 나오는 거,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좀 읽고 단락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단락까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그래서 내용 일치는 어떻게 푸세요? 순서는 어떻게 푸세요? 이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 문장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문장 읽기부터 하나씩 한번 가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걱정되는 게 있어. 뭐냐면 독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풀었는데 점수가 막 나와. 그러신 분들은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풀다가 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 방법도 조금 저런 문장에서는 좀 도입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힌트를 조금씩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저 안 해도 되는데 저런 거 왜 하냐?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 봐. 그러면 뒤쪽에 내가 문제를 통한 문제별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될지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자기를 좀 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알잖아. 문제를 내가 뭐 문제 풀어봤는데 불구하고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인강 들으시고 지금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요 부분부터는 내가 조금 잘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어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몰라.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무슨 어법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또 똑같은 거니까 한 발 한 발 가면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될지는 스스로 알아서 조금 판단을 내리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독해는. 그죠? 이런 똑같은 거잖아. 제가 만약에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막 말을 해. 이렇게 하면 좋게요. 뭐, 축구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돼요. 뭐, 공은 뭐 45도 각도로 막 차야 돼요. 막 골을 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말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필드에 딱 나가가지고 축구해요. 손흥민 돼요? 응? 그러면 그분이 그 정도까지 그렇게 엄청난 그런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연습은 내가 한다. 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말하는 거는 독해라고 하는 것은 스킬을 조금 약간 배우는 거는 필요하다. 하지만 연습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지문, 하루에 2지문 이 정도는 꼭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시험 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들 있죠. 너무 집중 제일 잘 될 때. 막 밤 10시. 막 이럴 때 조용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 그때 푸는 거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정신없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때 한 번 정도 3문제 정도 풀어놓고 채점을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채점을 해요. 꼼꼼하게 일단 풀고 채점을 해요. 근데 다 맞췄어. 다 맞추던 안 맞추던 상관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 문장 좀 잘 이해가 안 가. 그 글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맞추긴 맞췄는데.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버려두세요. 일단 버려도. 그리고 시간을 좀 둔 다음에 그리고 저녁 때쯤 이때쯤 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틀려도 돼요. 틀리거나 맞거나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확 늘어요. 확 늘어요. 읽었던 지문이 아침에 읽지를 못했는데 불구하고 저녁에 또 다시 한번 보잖아요. 똑같은 지문을 보잖아요. 이거 왠지 그땐 읽어져요. 읽어지면서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돼요. 엄청 늡니다. 그거 엄청 늡니다. 근데 아침에 풀었는데 너무 잘 풀리고 문제 다 알겠고 지문 다 알겠어. 그러면 그날은 저녁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 그냥 3개 풀고 채점하고 이건 저녁에 내가 이거 한 번은 다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본다 하더라도 뭐 3지문이잖아. 그중에서 내가 2개만 다시 봐야지 라고 해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30분 이상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 10분 정도만 다시 한번 1분 정도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런 지문이었구나.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 텀을 두고서는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이것 때문에 하기 싫거든요. 내가 풀었는데 잘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봐 그 자리에서. 근데 또 몰라. 도대체 해설 왜 이래? 또 몰라. 그러니까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뒀다가 톰 뒀다가 그 다음에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2지문도 괜찮고요. 3지문도 괜찮아요. 하나는 너무 적어. 하나는 너무 적고 2개나 3개 이 정도는 매일매일 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